여러 의미로 올 상반기 최고의 기대작이었던 봉준호 감독의 신작 미키 세븐틴을 보고 왔습니다. 이야, 이게 개봉이 계속 미뤄졌었잖아요. 그만큼 시간은 또 안 가고 힘들고 눈물 나고 그랬었는데 드디어 개봉을 했고 또 보고 왔습니다. 분명히 좋긴 좋았거든요. 좋았던 것 같은데 몰라, 그냥 나 말할래. 제가 기대하고 바랬던 봉준호 감독의 영화는 아니었다. 노선이 조금 달랐다. 오늘 시간 언제나 그래왔듯 저희 소신과 의견을 가득 담아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영화를 보셨으면 하는 마음도 크기 때문에 전개나 결말에 대한 스포일러는 넣지 않았고요. 영화를 보기 전에 보신다면 재미 포인트, 영화를 다 보고 보신다면 더 흥미로워질 내용을 위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미키 세븐틴의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영화를 보기 전에 미리 원작 소설을 읽었어요. 설국열차 때도 그랬지만 또 얼마나 봉준호 감독이 많은 각색을 할까, 얼마나 원작에서 떨어진 이야기가 될까,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확실히 그 기대감에는 충족하는 봉준호 감독만의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그나마 멀쩡해야 하는 미키가 훨씬 순진에 빠졌다든지, 원작에는 없던 캐릭터가 추가되었다든지, 크리퍼의 비중, 마지막 전개까지 봉준호 감독만의 새로운 전개를 보는 맛이 꽤나 있는 영화였습니다. 이번 영화 SF 블록버스터의 탈을 쓴 블랙 코미디 영화였다. 영화 자체가 SF는 어느 정도 소재 활용에 불과하고요. 결국 사람과 사람의 이야기, 개인의 성장 이야기, 조금 더 확장한다면 인간의 윤리적, 도덕적 딜레마와 트라우마 극복에 관한 찐하고 쌉싸로움한 우화로 보였습니다. 때문에 혹시 거의 없겠지만 예고편만 보고 와, 이번 영화 굉장한 블록버스터구나, 기대된다 하시면 10명 중에 8명은 허전한 마음으로 나오실 수도 있겠다. 화려하고 큰 장면은 예고편의 장면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영화였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내가 블록버스터를 기대하진 않는다, 나는 봉 감독의 찐한 스멜을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좀 평가가 나뉠 것 같아요. 이번 영화 내가 기생충 같은 롤러코스터 전개를 기대하고 있다 하시면 그 기대감은 조금 내려놓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영화의 초반 개념과 설정을 나열하는 흥미로운 구간을 넘어서면 꽤나 길고 설명적인 중반부를 거치게 되거든요. 후반부의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 많은 대사와 더 많은 캐릭터들의 갈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사람에 따라선 이 구간이 지루하다거나 늘어진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터졌으면 좋겠는데 터질 것 같은데, 이런 감정이 거의 후반부까지 이어져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고편에서 봤던 크리퍼들의 대규모 씬을 보여주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이번 영화가 봉준호 감독의 영화 중에서도 기생충보다는 설국열차와 옥자에 더 가깝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수직과 하강에 쏟아질 것 같은 전개가 아닌 다층적인 인간들의 윤리에 관한 우당탕탕 소동극, 여러 인간 군상들의 갈등과 경쟁에선 설국열차가 떠올랐고요. 생명윤리에 관한 설정에선 옥자가 떠올랐습니다. 그런 와중에 봉 감독만의 서늘한 지점 있죠. 사람 쎄하게 만드는 그런 매력도 담겨 있긴 해서 그래도 역시 봉준호 감독의 영화는 맞다, 헐리우드 영화인데 봉 감독의 스멜은 가득 담겨 있는 영화다 싶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봉 감독만의 카테고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한국어 영화에선 좀 세고 짜릿한 매운맛 현실극이 되고, 영어 영화에선 어딘가 귀여운데 기괴하지만 순한 맛 우화가 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쪽이 메시지가 희석되거나 얕다는 말은 절대 아니고요. 그냥 전체적인 느낌이 요런 스타일과 저런 스타일 두 가지가 있다, 골라먹는 맛이 있다. 특히 좋았던 영화의 사운드, 음악 이야기 좀 해보고 또 배우들의 연기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우선 사운드 트랙이 기가 막히게 좋더라고요. 요거 기생충 느낌 많이 난다 그랬는데 역시나 정재일 씨가 음악 감독을 맡은 영화였습니다. 뭐랄까, 특유의 서정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도 묘하게 기묘하고 뒤틀린 왜곡된 동화 느낌의 음악, 이게 또 헐리우드 영화와 합쳐지다 보니 참 묘하더라고요. 더 이질적이면서도 친근하면서도 말이 이러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었던 새로운 경험의 사운드였던 것 같습니다. 영화를 좀 더 우화처럼 보이게 해준 요소가 있다면 저는 단연코 사운드 트랙을 언급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운드 믹싱도 굉장히 신경 쓴 티가 많이 나기 때문에 혹시나 관람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라면 사운드 좋은 관, 되도록이면 돌비스가 좋겠죠. 저도 재관람을 한다면 요 음악과 음향 효과 때문에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우들 연기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이것도 말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죠. 저는 이번 영화를 로버트 패틴슨의 연기 차력쇼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1인 2역을 하는 영화를 볼 때마다 그래도 몇 번씩은 튀는 느낌이 있는데 이번 영화는 신기하게도 그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배우의 연기와 편집의 힘이 좋은 결과물을 만든 사례인 것 같은데 특히나 연기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원래 로버트 패틴슨의 다양한 연기를 좋아하거든요. 배트맨에서의 묵직한 연기도 좋아하고 더킹에서의 찌질한 연기도 좋아하고 하물며 라이트하우스도 로버트 패틴슨의 연기 때문에 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에서 본다면 이번 작품은 이 모든 연기의 종합 선물 세트 같았다고 해야 되나? 찌질하다가 카리스마 있다가 또 묘하게 서정적이다가 로버트 패틴슨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물론 저도 거기에 포함되고요. 충분히 연기로서 배우의 대표 필모로 넣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족했습니다. 로버트 패틴슨 말고 전반적으로 배우들의 연기가 좋았는데 마크 러팔로는 이런 연기 잘하는 거 알고 있었는데도 헐크 때가 너무 강렬해서 그런가 색다른 맛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누가 막 떠올라서 킥킥대면서도 또 무서우면서도 캐릭터 묘하더만요. 토니 콜렛은 원래 원작에 없는 캐릭터거든요. 근데도 진짜 잘 어울리게 원래 있는 캐릭터 마냥 강렬한 연기를 보여줘서 좋았습니다.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딱 말할 수는 없지만 영화 거의 마지막에 그 장면 와 강렬하죠. 막 유전 때 생각도 나고 오히려 마크 러팔로보다 잔상이 많이 남는 연기였습니다. 또 누구 있지? 맞다, 나오미 에키. 이 배우도 연기 좋더라고요. 생각보다 분량도 많고 캐릭터 자체의 매력이 좋아서 확 호감으로 다가온 배우였습니다. 스티븐 연은 밉상 연기 잘하대. 잘 어울리대. 전체적으로 이 작품은 배우들의 연기가 참 좋았다. 로버트 패틴슨은 특히 더 좋았다. 이번 영화가 소설 미키 7과는 다르게 미키 17이잖아요. 개봉하기 전까지 왜 미키를 10번 더 죽였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추측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어느 정도 그 의미를 알 것 같기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게 영화의 주제 그리고 메시지와도 굉장히 연결이 많은 설정인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이고 의견이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함께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영화에는 중심이 되는 주인공으로 2명의 미키가 등장합니다. 17번과 18번. 이 2명의 미키는 같은 사람이면서도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죠. 17번은 어리숙하고 멍청한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간직한 미키. 18번은 과격하고 충동적인 그러면서도 결단력 있는 선택을 하는 미키. 저는 이 영화에 등장하는 17번째 미키를 아직은 미성숙한 미키, 18번째 미키를 성장하여 성숙해진 미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구분 지으면 어느 정도 제목의 의미가 유추되죠. 미국의 성년 나이는 주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18세를 성인이 되는 나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미키의 나이는 훨씬 많지만 정신적으로 성인이 되는 구간, 따라서 정신이 성숙해짐과 동시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어른의 구분을 17과 18로 나눠 놓은 것만 같았어요. 이러한 기준을 잡고 영화를 전체적으로 보니 이 영화는 미성숙하고 자아가 부족한 한 인간이 일련의 변화를 겪고 중심을 가진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이야기다 라는 생각이 확 꽂히더라고요. 물론 그 성장이 개인적인 취향이든 정치적인 성향이든 이 모든 것을 포괄한 자신의 신념을 뜻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영화가 굉장히 정치적이잖아요. 아무리 고정관념을 없애려 또 누군가를 떠올리지 않으려 노력하지만 한 사람이 생각나는 그뿐이겠어요. 생명의 존엄성이라든지 인간의 도덕성이라든지 여성과 남성의 가치 구분이라든지 뜯어보면 언급한 사회 문제만 해도 한두 개가 아닌데 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지지할 수 있는 그러한 신념을 17과 18로 표현했던 게 아닐까. 이번 영화를 다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절대로 망하진 않겠다. 하지만 그렇다고 엄청난 흥행은 잘 모르겠다. 이게 영화가 별로다, 싫다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저는 이번 영화를 다 보고 나서 굉장히 감탄했습니다. 와, 봉준호 감독 대단하다. 헐리우드 자본으로 이런 작품을, 이런 구성을 밀고 갔다고? 앞서 계속 이야기했지만 이번 영화는 블록버스터의 탈을 쓴 블랙 코미디 인간 군상극입니다.
아무래도 비즈니스 차원에서 헐리우드 작품이라고 한다면 좀 전형적이면서도 쉬운 이야기, 화려하고 큰 스케일의 시각적인 요소로 관객들을 끌어들여야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작품은 거기에 대해서 모두 비껴가 좀 과장 보태서 아트하우스 성격이 강한 영화였단 말이죠. 제가 예전에 로버트 에거스 감독의 영화 노스맨을 보면서 그런 걸 느꼈는데, 와, 관객인 나로서는 정말 좋은데 영화사는 별로 내키지가 않았겠다. 요번 영화가 저에게는 딱 그랬습니다. 솔직히 큰 흥행을 생각했으면 여러 요소를 더 넣을 수 있었을 거예요. 시각 효과 좀 더 넣고 이야기도 더 쉽게 가고. 근데 놀라운 건 이번 영화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랄까, 오락적인 요소보다 작품성이 더 있는 영화 같아요. 이런 영화가 대중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진다? 애내 차이 요소가 굳이 없다. 일단 한국 관객들의 경우 그래도 봉준호 감독의 영화잖아요. 많은 분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관람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2회차는 사람에 따라 잔잔한 이야기라고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또 오락적으로도 도파민이 올라가는 영화는 아니다 보니 정말 봉준호 감독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N회차를 할 것 같거든요. 물론 저도 두세 번은 더 볼 예정이긴 하나 이게 막 영화의 특성상 연달아 보기는 힘든 영화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개봉을 금요일에 했나 싶기도 하고, 금토일 연달아 확 끌어 땡기려고. 일단 요건 이번 주 관람객 평들 나오면 좀 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진짜 궁금한 건 해외의 반응과 흥행 성적이에요. 우리나라에선 다소 애매한 설국열차의 경우도 해외평이 훨씬 좋거든요. 이번 영화의 결도 그렇고 메시지도 그렇고 설국열차와의 유사성이 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좀 특이한 SF잖아요. 그들의 입장에선 굉장히 새로운 맛으로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몰라요. 요것도 좀 지켜보고 또 이야기하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헐리우드 영화 미키 17, 재밌게 보신 분들, 기대와는 달랐던 분들, 여러 평들이 나올 수 있는 영화예요. 근데 영화라는 게 좀 그런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 보고 나서 토론을 할 건덕지가 있는 영화. 그런 면에선 정말 좋은 작품, 괜찮은 작품이 나왔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진짜 많은데 친구가 없어가지고 그게 참 슬픈 상황입니다. 저한테 잘못 걸리시면 맥주 피처로 오다가 4개 하고 밤샘 미키 17 토크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 농담 아닙니다. 아, 맞다. 이번 영화 수위 자체로만 놓고 보면 높진 않습니다만 정서가 성인 취향임은 확실합니다. 자녀와 함께 간다면 끝나고 민망한 부연 설명을 해줘야 한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말이 아예 없어진다든지. 근데 요즘 애들은 알 거 다 알더라. 별로 상관없습니다. 같이 가셔서 좋은 작품 보고 좋은 토론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거나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만히 있어봐. 나는 나이로 따지면 무슨 번호를 달아야 할까? 수제 피프틴 정도? 중2병 걸린 거 피프틴. 수제 피프틴.